자, 안녕하세요. 공정콩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영상에 이어서 혀를 4주차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는 마을 이벤트가 없고만요. 그리고 나서 기벽을 강박증이 고정됐는지 한번 보면은 고정되지 않았네요. 그쵸? 재물집착도 안 좋은데 근데 강박증만 고치면 돼요. 재물집착은 그래도 돈만 만지는 거라서. 나약한 회복력 고정됐네. 성녀는 그래도 기벽이 좋죠. 얘는 기벽이 진짜 좋아서 얘도 아마 에이스 같아요. 이번 주에 혹시 영 누구 왔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은 현상금 사냥꾼이 왔는데 일단 성전사만 2명 왔어. 근데 성전사가 제가 이제는 필요 없거든요. 사실은 짱보병이랑 현상금 사냥꾼은 딱 봐도 그냥 고용할 만한데 그래도 한번 기벽 좀 보면은 타검 되게 좋죠. 타검은 A급 기벽입니다. 거기다가 얘는 원거리랑 근거리 모두 있어가지고 특히 타검 있으면은 뭐 명중에 아주 잘 오르겠죠. 그쵸? 그러면 일단 오세요. 꽉 찼네. 그러면 업그레이드 좀 해주고요. 3, 4 해주세요. 해주시고 성전사는 안 데려올 건데 그 기벽이나 보면은 방심. 제가 이제 저번에 사실은 성전사가 첫 턴에 빨라지는 속도 4기벽이 그렇게 필요 없다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고 속도가 깎이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상대 뚱뚱보한테도 속도를 지게 되니까 그건 좋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과학주의자도 얘가 성녀랑 많이 다니니까 별로 안 좋고요. 저리 가세요. 그 다음 성전사 우리 핸드리 씨는 야수혐오. 이분은 괜찮네요. 이분은 기벽이 아주 좋아요. 이게 부정적인 기벽이 전혀 나쁘지가 않은 거거든요. 오히려 이게 부정적 기벽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으면 좋은 거거든요. 스킬도 딱 좋은 걸 들고 오셨어요. 물론 야영 기술은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하지만 자리가 없다는 거임. 그리고 중보병 마지막으로 한번 보면요. 결벽증 인대파열이야? 인대파열은 좀 안 좋고요. 짱보병은 사실은 스킬은 볼 것도 없어요. 7개 스킬을 다 배울만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배워왔든 상관없고 야영 기술 이거 2개는 중요하죠. 이 2개만 가져오면 됩니다. 얘는 데려올만 한 것 같아요.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애는 아닙니다. 뭐 다 가르쳐주긴 해야겠지만 인대파열만 지워주면 되고요. 결벽증은 그렇게 나쁜 기벽이 아니에요. 이거 해안만에서만 사실 조금 적용되는 기벽이라서 해안만에서도 근데 이거 써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일로 오세요. 그 다음 유목민 마차도 한번 보면요. 이게 다크런 할 때는 진짜 좋거든요. 근데 광명론 하실 때는 사실 유목민 마차에서 보셔야 되는 아이템은 수술장갑이랑 허기봉이 이 2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굳이 여기서 구매하실 필요는 없는 데다가 이런 거 너무 비싸니까 이거 잘못 사면 이제 파산당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사지 마세요. 일단은 원정부터 어디 갈지 정하고 로스터 정한 다음에 남는 인원들을 이제 기벽 고정해주면 좋거든요. 그래서 원정 목표부터 한번 정해보면은 명중 8이나 주는 건 사실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요거 가지러 가도 될 것 같고 아니면 무거운 장화? 무거운 장화도 꼭 있어야 되는 아이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러 가셔도 좋을 것 같고 구슬 주머니는 딱히 필요 없는 템이네요. 물론 있으면 좋지만 그 다음에 성서 같은 경우에 저는 좋아하는 아이템은 아니에요. 죽음의 일격장 깎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하지만 초반에는 스트레스 마이너스 20%가 되게 체감이 클 것 같아서 이거는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전환의 자물쇠가 나왔는데 이거는 괴인의 종결템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종결템이 벌써 2개나 나온 거예요. 저는 일단은 괴인의 요 템부터 챙기는 게 좋아 보여요. 무거운 장화는 사실은 이게 속도를 마이너스 2 깎는 것도 있고 안뜰 갈 때나 뭐 불프 잡을 때 그러니까 특수한 기믹 던전에서 보통 사용하기 때문에 일단은 빨리 챙길 필요는 없어요. 이제 중간 길이부터는 빵랩 2명을 데려가기는 좀 그렇기도 한데 조합을 한번 짜볼까요. 일단 중간 길이를 갈 때부터는 쉔블러를 잡을 때가 됐습니다. 일단은 쉔블러 잡을 만한 업그레이드도 이번 주부터는 갖출 수가 있거든요. 잡을 수 있는 로스터를 짜서 갑시다. 그러면은 좀 캐리할 수 있는 애가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예컨대 선명함 같은 애가 가면 좋겠죠. 물론 근데 사륙광은 이제 페어에서 좀 안 좋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륙광이 있는 얘는 좀 안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괜찮은 게 아마 디스마스가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디스마스 가고 그 다음에 사실은 무난한 건 성녀죠. 성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욕심 같아서는 빵랩을 한 명 더 키우고 싶은데 누군가요? 당연히 저죠. 이상한 목소리도 당연히 접니다. 다 저예요. 스트레스 힐러가 없어서 사실 요렇게 영랩 2명 끼고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아예 장신구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빵랩은 데려가지 말고 그냥 한 명은 그냥 조금 무난하게 좀 센 애들로 데려갑시다. 근데 사망 공포증 있는 얘 같은 경우
아무튼 요러면 이제 로스턴 다 짰으니까 업그레이드 해주고, 그리고 기벽 고치래는 또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주에 우리 오셨던 강박증님부터 고쳐주는 것도 좋아 보이는데, 다만 일단은 우리 스트레스를 먼저 고쳐주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일단 다른 애 기벽을 고쳐주고, 기벽을 누구 고쳐줄지 한번 봐야 되는데, 돌팔이 의사부터 그냥 고쳐주어도 되는데, 얘도 근데 신에 대한 외경이라서 지금 혹시 아저씨가 자리 차지하지 않고 있으면 이거 먼저 고쳐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고쳐줍시다. 그래요. 우리 할아버지가 명상실에 계시니까 레이널드가 드디어 치료를 받을 수 있겠구만요. 그쵸? 그 다음에 우리 토네버 씨는 비싼 거 쓸까요? 52면은 사실은 52는 이게 보시면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가격이 다른 만큼 스트레스 해소 수치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는 한 50 가까이 해줄 거면 여기 가도 되거든요. 그래서 술만 잡수시게 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들어가시고요. 기벽 같은 거는 요런 애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이 피해 굶주림이 제가 알기로는 또 페어에서 나쁜데, 레이널드 같은 경우에는 또 페어를 많이 가니까 요거를 먼저 고쳐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 이제 심블러 잡아야 되니까 업그레이드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병기창을 말씀드리면은 무기 같은 경우에는 속도랑 데미지가 올라요. 여기 보시면 속도랑 데미지 있죠. 그리고 방어구 같은 경우에는 기본 체력이랑 회피가 오릅니다. 그래서 속도가 오르는 때가 있고 안 오를 때가 있어요. 근데 속도가 오르는 구간일 때는 병기창 업그레이드가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방어구 업그레이드가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2업 때는 이제 병기창에서 속도를 올려주지를 않아요. 물론 올려주는 DLC 영웅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예컨대 방패 파괴자나 고행자는 2업일 때도 올려주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첫 바다에는 그냥 갑옷 저창 해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들어가자. 업그레이드 해주시고요. 그리고 요것도 해주면 좋은데 요거까지는 증서가 모자라서 안되겠네요. 그냥 합시다. 요거는 그냥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3명 전부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스킬도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짱보병씨는 가장 중요한 스킬이 성체 일격입니다. 성체 일격 드시고, 포효 같은 경우도 잘 쓰시는 분은 정말 잘 쓰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잘 쓰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도 한번 배워놔도 될 것 같은데, 일단 돈 7,200원 밖에 없거든요. 이번 주부터는 진짜 허리띠 졸라매고 잘해야 됩니다. 고양도 이게 스트레스 마이너스 10%면 일단은 지금은 효율이 높지 않아서 포효가 제일 나아 보이긴 하네요. 그냥 포효나 배웁시다. 이게 전투의 발라드랑 얼추 비슷한 스킬이에요. 다키선전에서 가장 사기적인 버프라고 하면 전투의 발라드라고 광대 스킬이 있는데, 그거에 견줄 정도로 거의 비슷한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요게 이제 메커니즘상 저는 이제 광대의 것보다 조금 저열하다고 생각하고 있긴 해요. 하지만 요것도 처음에 쓰기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 주시고요. 디스마스는 스킬 뚫어줘야 되는데, 어차피 남는 장치구 많으니까 요거 팔아서 그냥 충당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킬 좀 배워주세요. 뭐야 내 돈. 근데 너무 많이 드는데? 잠깐만. 다 팔면 되니까. 그쵸? 다 팔면 되니까. HP를 10% 주지만 속도 깎으면 다 소용없거든요. 1분 전에 허리띠 졸라 맨다고 했는데, 그쵸? 근데 쓸 때는 써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니, 사람이 아무리 돈을 아낀다고 해도 이거 식비를 아끼면 되겠습니까? 식비는 아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쓸 때는 써야 되고, 그쵸? 이런 것도 배워주세요. 이렇게 갑시다. 그럼 5,000원 남았는데 요 정도면 됐습니다. 아무튼 장신구 같은 게 좀 껴주고 가면 되겠습니다. 이 페어 같은 경우에는 거미나 쉔블러가 아니고선 사실 중독 걸릴 일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이거 페널티가 회피 마이너스 2밖에 없으니까 그냥 그래도 껴도 좋을 것 같아요. 껴주시고요. 거미가 나오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긴 하니까. 그 다음에 이 속도를 깎으니까 얘 어차피 속도 느리거든요. 그래서 얘가 끼면 될 것 같아요. 얘나 이제 성녀 같은 애가 끼기는 조금 애매한 느낌이 있고, 그래서 니가 끼세요, 짱보병아. 질병 저항 올려주는 것도 하나 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질병은 이제 페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더기한테밖에 아마 질병에 안 걸릴 텐데, 그래서 딱히 낄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남겨두고 가면은 우리 질병의 부적이 좀 외로워하니까 가져가면 좋겠지요. 그리고 나서 가면 되겠습니다. DLC 없으면 재미없나요? 일단은 핏빛 궁정은 없으셔도 그냥 초회차 괜찮은데, 농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초회차라도 있으시면 좋긴 한 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제가 저번에 난리쳤던 기벽 있잖아요, 선명함. 이게 요거 기벽이에요. 이 농장 DLC 기벽이기 때문에 농장은 안 가시더라도 그냥 추가를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은 일단은 닭똥 같은 경우는 그냥 할인할 때 85% 할인으로 그냥 전체 DLC 묶음을 사시는 거 가장 추천드리고, 처음엔 농장 DLC만 켜고서 일단 플레이 하시고, 두 번째 회차 땐 안 뜰 DLC 켜서 하시는 거 가장 추천드립니다. 다 껴줬고 들어갑시다.
자, 이번 주부터는 이제 중간 길이 처음 오게 됐는데, 그래서 장작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 중간 길이에는 장작이 하나, 긴 길일 때는 장작이 2개 나와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영웅들이 쉬면서 이제 야영 기술 써가지고 좀 강화하는 그런 용도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쉔블러 만난다 할 때 요거 야영하고서 만나면 되고요. 아니면 스트레스 너무 높다, 체력이 너무 없다, 그러면 이제 야영하면서 애들 좀 힐링 좀 하면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번 주에는 밥을, 그래서 야영할 때 또 밥이 추가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밥을 많이 사면 좋고요. 저는 항상 그냥 밥은 거의 풀로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엔 반드시 횃불을 사주세요. 쉔블러 만날 거니까 이제 해독제까지 사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녀가 있을 땐 사실은 그다지 뭐 붕대 같은 것도 필요 없는데, 왜냐면 힐이 워낙 잘 되니까. 하지만 쉔블러 생각해서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돈이 없어서? 장신구 하나 팔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심의 목걸이 파세요. 하시고, 이번에 실패하면 갑자기 영지 셧다운인데 이거 정신 차려야겠습니다. 약초는 페어 같은 경우에는 약초 골동품이 2종류나 있어요. 골동품들이 사실 약초로 상호작용을 해도 그닥 맛있는 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약초를 많이 사지는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 원래 많이 사는 편입니다. 저는 보급품을 되게 많이 사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성수 같은 거 사주세요. 일단 쉔블러 만날 때는 성수가 꼭 필요하고, 그리고 페어에서는 성수 기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더 많이 사도 됩니다. 근데 돈이 왜 이렇게 없어? 일단 6개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 뭐 더 안 샀는데, 열쇠도 많이 사야 됩니다. 돈이 없어? 돈 다 어디 갔어? 들어가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 길이고, 항상 목표가 이제 방전투 100%니까 보시면은 맵이 그렇게 넓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기 드실 수도 있어요. 그게 왜냐면은 방전투 100%일 때는 이제 맵이 그렇게 넓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좀 밀집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말고 탐험 90% 미션도 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맵이 넓어요. 그래서 기습만 안 당하면 됩니다. 이제 불이 밝혀져 있을 때는 10% 확률로 기습당하기 때문에 엔간하면 기습 안 당하죠. 우리가 선턴을 잡았네요. 얘를 스턴하고 우리 역병의사는 2명 중독시키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스턴해주세요. 그 다음 더블 중독을 갈겨주세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가 턴이 안 왔잖아요. 그래서 턴이 오면서 이제 중독 딜에 죽을 수만 있다면 제가 얘를 이제 빵 쏘면 좋았겠죠. 하지만 딜을 항상 계산해 보셔야 되는 게 5에서 9, 맥데미 떠도 9, 체력이 6이 남기 때문에 맥데미 떠도 얘가 안 죽죠. 거기다 물론 치명타 13%가 터지면 잡을 수도 있겠지만 명중률까지 고려했을 때 확률이 너무 낮아서 얘나 빨리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야, 치명타 터지지 않아? 얘 때릴 거, 그쵸? 그럼 젠장. 아무튼 그래도 얘는 잡긴 잡았습니다. 밀침은 좋아요. 이건 스트레스 안 주기 때문에, 그쵸? 이거 고맙습니다. 고맙고요. 이 친구, 이 알통맨 같은 경우에는 몸이 정말 멋지지만 그거에 매료될 게 아니고, 일단 밀어주시면 얘가 약해진다는 거에 집중하시면 좋아요. 얘 같은 경우에 3열 가면은 비틀비틀 거리기 때문에. 근데 왜 안 밀리냐? 안 밀릴 수가 있다, 그쵸? 아무튼 얘는 밀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얘는 쏴주면 되겠네요. 또 선턴이야? 이게 디스마스 같은 경우에 속도 기벽에 붙어 있어서 되게 좋은 애예요. 그래서 얘를 잘 쓰시면 좋은 겁니다. 빵. 죽었냐? 죽었네. 일단은 스트레스 딜을 거의 안 받고 해결을 한 것 같아요. 얘는 한 번 더 스턴하면 좋은데, 우리 짱보병 기절 기술이 이제 110%고 하니까 속도를 깎는 게 더 좋아 보이긴 해요. 설명이 조금 어려운데, 우엉을 쓰게 되면은 다음 턴에 우리 4명이 얘네한테 선턴을 잡으니까 오히려 우리 4명이 한 명한테 턴을 집중해서 점수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은 한 대 꽂으면 이제 한 대 더 맞을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얘를 잡죠, 그냥.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엔 반격이 항상 연속으로 쓰시면 안 돼요. 반격을 한번 쓰셨으면은 요거 보시면은 반격 피해 마이너스 33% 찍혀 있잖아요. 연속으로 쓰게 되면은 반격 피해가 마이너스 66%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반격은 한 번 쓰면은 다음 턴에는 요런 기본 스킬을 쓰시고, 그 다음에 다시 1차례가 남았다고 하면은 다시 반격을 활성화하시면은 반격의 데미지를 가장 극대화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반격을 활성화하면 되겠네요. 근데 왜 이렇게 약하삼? 하지만 우리가 속도를 깎았기 때문에 지금 턴을 번 거예요. 그쵸? 지금 제가 속도를 마이너스 5 했기 때문에 짱보병이 이번에 다시 선턴을 잡았고, 그래서 아까 데미지도 없는 포효 스킬을 쓰느라 한 턴을 썼지만 결국에는 그걸 페이백을 받아서 전혀 손해를 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얘를 스턴 한 번 더 하고 성녀는 얘를 공격하면은, 그래서 이러면 한 대만 맞는 거죠. 만약에 운이 좋았으면은 이번 턴에 한 대도 안 맞았을 거예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무튼 뭔가 느낌이 오죠. Feel it. 설명하기 되게 어려우니까 그냥 느끼세요. 그쵸?
광대 발라드랑 비슷한 느낌인데 광대 발라드가 저는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이거 치명타 받을 확률 같은 경우에 표식 찍힘일 때만 적용이 되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 빗나갈 수가 있거든요. 광대 발라드는 아군한테 하는 거라서 빗나갈 리가 없는데, 포효 같은 경우에는 적한테 쓰는 거라서 빗나갈 수도 있고 저항할 수도 있습니다. 포효를 오히려 초반부에 잘 쓰시는 분들은 잘 쓰시더라고요, 견습 단계에서. 그리고 아무튼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반격이 2차례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번에는 반격을 쓰시면 손해입니다. 그럼 반격들이 깎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반격 자체도 데미지가 약해요. 그래서 사악한 칼질이 훨씬 세기 때문에 그냥 긁으시는 게 훨씬 낫고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무조건 선턴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을 끄고서 잡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횃불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니까 그냥 불을 안 끄고 그냥 마무리해도 좋을 것 같아요. 갈겨주세요. 얘는 죽었습니다. 죽었고요. 요거 불을 꺼도 돼요. 불을 꺼도 되는데, 근데 횃불이 좀 아깝죠, 솔직히. 방금 물론 맛있는 애들이 많았던 거 맞아요. 특히나 이 광인이 방금 있었거든요. 광인을 잡을 때 광인이 굉장히 귀한 선물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드랍률이 높으면은 굉장히 귀한 선물로 바뀔 때가 있으니까 일단 불을 한번 꺼서 혹시 좋은 템을 주는지 한번 봅시다. 이거는 광인이 좋은 템을 주지는 않았겠죠? 주진 않았고 너무 날먹이긴 하다, 그쵸? 이거 1125원이니까 이건 아이템 창을 한 칸 차지하기에는 조금 아깝습니다. 이 풀스택을 기준으로 생각하실 때 보통 골드가 이제 한 스택에 1750원이니까 요건 1125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갖고 있으면 손해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황수정도 5개까지 모을 수 있는데 5개 모아도 1250원이기 때문에 엔간하면 그냥 버리시는 게 낫겠죠. 그냥 동그라미를 모으는 게 나으니까.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그냥 버리겠습니다. 근데 이건 조금만 냅둬보죠. 왜냐하면 우리가 두들겨 맞고 쫓겨날 수가 있어요. 두들겨 맞고 쫓겨나면 이제 가진 것만 갖고서 이제 다음 원정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버리진 않을게요. 아이템 창이 부족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다시 불을 켜주세요. 왜냐면 함정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횃불이 부족하니까 이제는 횃불을 껐다 켰다는 엔간하면 자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은 진짜 광인이라서 한번 해본 건데 좋은 템이 안 나왔네요. 만약에 나왔으면 완전 유튜브 각인 것인데요. 요것도 포효를 아마 질러주면 턴이득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은 스턴 해주시고, 그러니까 크리센도 박스 나왔으면 완전 대박이죠, 그쵸? 때려주세요. 요 같은 경우에 중독 갈기면은 얘는 무조건 죽을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렇게 저항이 되니까 사실은 광대 것보다는 안 좋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얘를 앞으로 당길게요. 중독시켰으면 얘가 무조건 죽는 건 맞는데 어차피 다음 턴에 잡아도 되기도 하니까. 얘는 왜냐면 포효에 걸렸기 때문에 제가 방금 같은 판단을 한 겁니다. 얘는 어차피 성령한테도 속도를 지기 때문에 이게 뭐삼? 설명하는데 아무튼 얘는 성령한테도 지기 때문에 다음 턴에 무조건 우리가 잡을 수가 있어요. 얘한테 맞을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얘한테 맞을 일을 피하면서 열 섞기는 한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앞에 오면 약해지지만 치토스보단 강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때리는 게 낫습니다. 근데 광인이 횃불 꺼지면 드랍에 영향 생기는 것까지도 사실은 확실하진 않아요. 그냥 제 생각에 그렇단 겁니다. 얘 때려주시면 마무리할 수 있겠죠. 둘 다 마무리가 되겠네요. 보양 대신 포효 쓰는 이유는 초반에 보양은 너무 가치가 떨어져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보양이랑 포효는 메커니즘이 다른 게, 포효 같은 경우에 속도를 깎아주는 메커니즘이라 더 좋은 거예요. 보양 같은 경우에 나중에 스트레스 줄이고 회피 높일 때 예컨대 무기 요거 전략 수립이랑 시너지를 일으켜서 회피 조합 쓰실 때나 그럴 때나 쓰시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 속도 깎아서 한 대라도 덜 맞게 턴을 컨트롤하는 역할이라서 포효가 훨씬 좋은 겁니다. 이거는 밀어주세요. 스턴 이노마. 저는 고양이 안 키웁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얘를 스턴 한 번 더 하면 좋겠네요. 얘가 제일 세니까, 그쵸? 건병이 이제 짱 셉니다. 크리티컬 율도 높고. 근데 안 죽었으니까. 요 같은 경우는 반격이 이제 한 차례 남아서 사실은 반격을 활성화하면 좋은데, 저 같으면 여기 상황에서 반격을 활성화 안 합니다. 그냥 사악한 칼질로 얘를 마무리하는 데 집중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격은 데미지가 적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반격 보시면 맥데미 떠야지 얘가 죽습니다. 근데 반격 같은 경우에 전투가 끝날 때쯤에 쓰시면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 치토스를 두고서 우리 체력을 회복하는 스톨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치토스가 우리를 때렸을 때 얘를 죽여버리기 때문에 스톨링에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격 치실 게 아니고 오히려 얘를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사악한 칼질로 턴을 줄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때려주세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힐을 해줍시다. 힐을 해주시고요. 이건 이제 또 얘 허접 바보 남았으니까 스턴하고서 이제 스톨링을 최대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 원정에서 설명할 게 좀 되게 많네요. 저 트름 안 했는데요. 트름 안 했어요. 왜요? 트름 안 했음.
요거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더 스턴해도 좋은데, 근데 시체를 남겨놓는 게 스톨링에 더 도움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2회 공격을 해야지 이제 증원군이 안 오는데, 그때 이제 시체를 때리는 것도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요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기절 저항도 있으니까 굳이 시체를 지우는 스턴 기술을 하지 않고 한번 쓰고, 얘도 반격을 키지 않고요. 스톨링 할 때 반격 키시면 안 됩니다. 그냥 시체를 지웁시다. 이번 턴에 2명 공격했으니까 나머지는 힐하면 됩니다. 힐하고, 얘 같은 경우 이제 스톨링 할 때 보호 같은 거 켜면 좋겠죠. 잘 피했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포효를 켜서 다음 턴에도 좀 스톨링을 용이하게 하면 좋겠죠. 다음 턴에는 다 쉬면 됩니다. 키워주세요. 힐을 해. 그리 힐 좋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씌워줄게요. 어차피 다음 턴에 스턴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잘 피했고, 우리 치토스 친구는 정말 귀엽습니다. 장난치고 있을 시간은 없다. 증원을 부르는 것일 수도 있으니 요 말이 나오면 2회 공격을 하면 됩니다. 때려주시고 그냥 쉬었음. 뭐야, 나잖아. 요 같은 경우에는 막타 치면은 스트레스 회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노려주시면 좋습니다. 우리 짱보병은 지금 레벨이 0이라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를 지금 막타 치고서 요거 먹고서 가도 좋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페어에서 이 석관을 안 엽니다. 그래서 굳이 불도 어차피 몇 개 없으니까 안 끌게요. 근데 안 죽었네? 이러면 막타 스트레스 마이너스 3은 못 받은 거죠. 횃불 나온 건 둘째입니다. 레벨이랑 스트레스는 상관이 있는 거입니다. 왜냐하면 얘는 0레벨이란 게 중요해요. 0레벨은 이제 전습보다 이제 수준이 낮은 용병이라서 스트레스를 받고 시작합니다. 스트레스가 25 추가된 상태로 이제 추가적으로 스트레스도 20%가 더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0레벨은 더 견습 던전에서 더 케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요거는 열쇠인데 우리 혹시 뭐 재물집착 같은 거 없죠? 그럼 나중에 먹으러 옵시다. 먹으세요. 요 같은 경우에는 약초고요. 항상 불을 켜고 방에 입장하시면 좋고요. 그럼 약초 하나, 성수 하나, 열쇠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고수분한테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정렬해서 외우시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예컨대 가장 멀리 있는 요게 이제 성수였으니까 성수를 맨 앞에 배치하고, 그 다음에 여기 열쇠였죠. 열쇠를 앞에 배치하고, 그리고 약초 하나 배치하고, 그러면 하나 111이라고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팁이니까 진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 디스마스가 선턴을 잡았는데 반격을 켜서 최대한 얘네한테 딜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때려주세요. 얘를 스턴해주면 좋겠습니다. 얘한테 한 대 맞아야겠네요. 그쵸? 한 대 맞아야겠구만. 박수가 쏟아지는 중입니다. 좋은 팁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얘를 땡겨오는 게 가장 좋아요. 포효를 지른 다음에 다음 턴에 역병의사가 얘를 1데미지 넣으면서 중독 걸어서 마무리하고, 얘는 앞으로 오면은 디스마스가 이제 갈겨버리면서 죽여버리면 사실은 가장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땡겨주시고, 중보병은 이제 포효를 지르면 되겠습니다. 복귀난. 그러면 다음 턴에는 얘가 이제 우리 역병의사한테 선턴을 따이니까 굉장히 쉽게 잡을 수가 있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해골 보좌관이 1렬에 오면 바보가 됩니다. 얘를 밀어버려도 좋아요. 왜냐면 얘도 턴을 갖고 있으니까 턴을 하나라도 줄이면 좋겠죠. 이건 짱보병 마무리가 할 수가 있게 됐는데, 잠깐만 이거 이거 같은 경우는 계획을 변경해서 이거 얘를 시체 없이 잡아야지만 다음 턴에 스트레스 딜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원래라면 제가 얘를 이제 중독시키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냥 얘를 시체 없이 죽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얘가 앞으로 오거든요. 왜냐면 얘한테 스트레스 딜을 맞으면 그걸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막탈 노리면 되겠네요. 막탈 칠 수 있는 확률은 3, 4, 5, 6 2분의 1 확률이고 95% 명중입니다. 네, 이러면은 이제 다음 턴에 스트레스 공격 맞을 확률은 없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얘를 조금 때려도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불은 안 끄게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스킬 명중률입니다. 일단 정찰은 좋아요. 앞으로 가시고요. 쭉 갑시다. 요것도 바보가 나왔는데, 이 광대가 더 좋다고 하는 이유가, 광대는 버프 형태잖아요. 그래서 방금 만약에 여기 전투에서 제가 발라드를 켰으면은 이 버프 상태로 아직도 남아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선턴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짱보병이 맞을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턴 잡고서 기절시킬 거였으니까. 그쵸? 근데 포효는 적한테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방전투에서 썼다고 해서 다음 전투에 적용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실 포효보다는 당연히 광대의 전투에 발라드 훨씬 좋은 기술인 게 맞아요. 넌 앞으로 오세요. 네, 한 턴이 1턴당 한 칸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4차례 이어지는 버프를 받았다면 여기 오게 되면 3차례 동안 이어지는 버프가 남게 되고요. 여기 가면 2차례, 여기 가면 1차례 이렇게 되게 됩니다.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슬슬 아이템 창이 꽉 차가지고 인내의 자물쇠 제가 아까 버린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버리면 되겠습니다. 버려주세요. 사실은 해독제가 페어에서 진짜 필요 없어요. 그래서 쉔블러가 아니라면 버려도 되는데 일단 그냥 버립시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약초를 그냥 갖다 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 약초 골동품 어차피 돈 별로 되지도 않는데 자꾸 들고 있어서 개손해 보거든요. 이걸 버려? 이딴 거 나오잖아요. 이거 버리는 게 맞아요. 약초는 진짜 페어에서 잠깐만. 잠깐만. 야야. 일단은 횃불이 그냥 켜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좀 안 됐어요. 그게 그냥 반격을 켜는 게 더 좋아 보여. 이거 짱부분 터지게 생겼습니다. 관리 잘해주긴 했는데 터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짱부병이 포효를 무조건 써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쓰는 거고. 잘 피했고, 요거는 포효를 질러서 반드시 다음 턴에 선턴을 가져와야지 우리 팀이 안 터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다 맞았어요. 좋아요. 일단 속도 디버프가 다 걸려서 우리가 무조건 선턴입니다. 때려주세요. 이건 어차피 다음 턴에도 우리가 선턴이라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턴에 역병에서 한 대 더 때리면 얘 죽거든요. 그래서 한 대라도 안 맞는 게 우선이고요. 이것도 얘를 스턴해 주시고요. 최대한 안 맞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게임하는 걸 보시면은 일단 적한테 가장 안 맞는 쪽으로 게임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은 가장 안 맞는 쪽으로 머리를 굴려서 게임하시면 다키스 던전이 조금 쉬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걸 항상 집중하시면 좋아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포효가 안 들어가서 속도가 좀 빠르니까 얘부터 커팅을 해주시고요. 얘는 포효가 들어갔으니까 천천히 잡아도 됩니다. 이건 잡았네요. 잡았고, 요거 같은 경우도 광인이 광인 박스를 줄 수 있으니까 불을 끄고 싶은데 그냥 끄지 말죠. 횃불이 너무 적어서 이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아까 쳐서 그냥 스트레스 힐이나 받읍시다. 스트레스 힐 좋아요. 이거 1125원이고 약초는 또 돌아왔네. 약초는 제 영상 같은 경우 지금 말씀드리는 게 되게 그냥 초급적인 난이도의 말씀도 드리면서 되게 고급 택도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게임을 또 하시고 또 제 영상도 다 보시다 보면은 또 이해가 새롭게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복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긍정콩 영상을 여러 번 봐라.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근데 조금 말씀 들어보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근데 저만큼이나 뭔가 깊게 안 파셔도 돼요. 저는 이제 뭐 별의 별 생각을 다 하면서 게임하고 있는 건데 굳이 그렇게 사실은 하시면 조금 피곤하고 저는 1000시간이나 게임 했으니까 너무 깊어져 버린 거지 원래는 이렇게 하실 것까지는 없는 게임이에요. 하지만 전략적인 요소가 그만큼 있다. 나왔어요? 쉔블러가 왔어요. 이거는 해독제를 사온 것도 참 잘한 거죠. 이거는 잡아야 됩니다. 잡아야 되고 기회예요. 지금 4주차밖에 안 됐지만 쉔블러를 잡아야지만 이제 스노우볼이 굴러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굉장히 종결급 장신구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일단 잡는 걸로 생각을 합시다. 이거 함정 안 된다 이놈아. 얘가 터지겠네 이거. 이건 야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이번 방에서 터지지 않길 바라야 됩니다. 0레벨 같은 경우에는 견습에서 영웅의 기상을 띄울 확률 자체도 적어요. 엔간하면 안 터지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가야지 마무리가 되겠네요. 근데 이거는 지금 92라서 한 대 맞으면 터지거든요. 지금 야영을 하는 게 좋아 보여요. 근데 능수능란도 없고 솔직히 쉽진 않아요. 물론 전략 수립이랑 무기 수련이 있고 야습방지는 저는 안 쓰는 게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일단 야습방지를 하든 안 하든 항상 열을 섞고서 캠핑하는 습관이 중요하십니다. 제가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야습방지를 켠다고 했다가도 이제 안 킬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캠핑할 때는 항상 열을 섞으시면 좋고요. 근데 이게 8개를 먹어야지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자니 이제 다크룻을 하려고 했을 때 참 애매하죠. 다크룻을 하려고 했던 밥을 다 쓰게 되는 거거든요.
다음 방전투에서 안 터지는 게 중요하니까 만찬합시다. 만찬하시고 일단 요거 2개 쓰는 건 확실합니다. 디스마스가 가장 중요해서 디스마스 치명타율이 13% 올라가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13% 올라가 있죠? 이러면 당첨입니다. 왜냐하면 중보병의 이 스킬은 치명타 8%를 올려주는데 그게 확률제거든요. 75% 확률이라서 안 받을 수가 있어요. 얘도 13%, 얘도 13%. 그럼 완전 당첨입니다. 이 다음에 야습 방지 할지가 문제인데 야습 같은 경우에는 야습 방지를 안 쓰게 된다면 33% 확률로 야습이 옵니다. 그러면 다크라운 상황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33% 겁시다. 걸고요. 갑시다. 안돼. 일단은 다행히 일단은 해골바가지 그 콜라 던지는 분 안 왔어요. 일단 스턴을 해. 이거 치명타 맞을 확률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이 다크런 상황에서는 상대의 치명타율 명중률이 굉장히 올라가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 치토스군을 광명런일 때는 무시했지만 다크런일 때는 이분도 셉니다. 그래서 이분도 턴을 줄이는 게 좋아요. 빨리빨리 잡는 게 좋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포효 질러서 선턴 잡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이건 그래도 얘만 걸리면 됩니다. 얘는 어차피 느리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 치명타만 아니면 돼요. 제발. 다행입니다. 얘 마무리 하시고요. 얘는 스턴에서 앞으로 당겨오면 됩니다. 아니면 스턴을 한 번 더 노려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저항이네. 앞으로 오세요 제발. 스턴 확률 50%입니다. 잘 걸렸고요. 얘는 죽었고요. 앞으로 오세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창가 쓰길 잘했네요. 야습으로 온 상대가 좀 약해서 다행입니다. 때려주세요. 이건 잡았습니다. 빰빠밤. 이번에도 스트레스 주는 부분은 안 나왔네요. 참 다행입니다. 마무리 주시고 그냥 마무리하는 게 야 불 꺼라 이놈아. 불을 너무 늦게 껐어요. 이 같은 경우는 다크루스 할 건데 방금 제가 규칙을 안 지켰죠. 막타를 치기 직전에는 불을 꺼야 됩니다. 제가 방금은 너무 늦게 껐어요. 열쇠 써주세요. 만능 열쇠. 밥 2개 나왔어요. 고맙습니다. 밥 2개 나왔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쉔블러 전투에 패배할 걸 대비해서 제가 무슨 말을 한 거냐면, 제가 이 상태에서 퇴각하게 되면은 여기에 소환되거든요. 여기로 귀환되기 때문에 여기에 쉔블러가 머물어서 여기 있는 아이템들을 모두 못 먹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싫다면은 여기 방에 들어간 다음에 여기 다시 나와서 여기에 쉔블러를 조우하고, 만약에 실패하면 퇴각했을 때 여기 방으로 돌아가게 하면 되거든요. 그게 약간 꿀팁인데, 근데 그러자니 일단은 제가 밥칸을 지나왔고, 그래서 여기 방에 들어갔다 나오면 밥칸이 추가적으로 재생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밥을 생각하면 사실은 그냥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하고 그냥 열 섞어서 시작하는 게 가장 고점은 좋아요. 그러니까 쉔블러도 잡고 다크루도 하려면 제가 이 방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안전장치를 쓸 게 아니라 그냥 확실하게 제가 이긴다고 생각하고 그냥 걸어버리는 게 가장 좋겠죠. 요 같은 경우에는 포효를 굳이 여기서 저는 안 쓰는 것 같아요. 차라리 죽을 수도 있는 애들을 보호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수호자랑 응징 켜주고요. 이건 일단 실명기체는 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가도 되고, 아니면 열 섞일 거 대비해서 절개를 들고 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래 갑시다. 항상 열은 정반대로 섞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밥 먹어서 체력을 채운 다음에 하는 게 사실은 가장 확실하죠. 지금 체력을 조금 비어있는 게 조금 힘들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단기 결전을 하기도 조금 빡센 그런 장신구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밥 먹고 그냥 걸어버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긴 해요. 그게 좋은데, 근데 그냥 전 고수니까 그냥 밥을 안 먹고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일단은 이게 쉔블러인데, 쉔블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견습에서는 3-3업이나 2업 이상일 때 잡으시면 좀 편하고요. 요 같은 경우에 성수 먹어주시고요. 때리면서 힐이나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리는 그대로 역선으로 바뀌어서 참 이득 봤죠? 요 같은 경우에는 또 성수 마셔주시고 때려주세요. 일단 반격 키는 게 좋고요. 짱보병도 반격 키는 게 좋습니다. 반격 켜서 얘가 이제 우리 전체 공격을 할 때마다 턴이득을 볼 수 있게 반격 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성수 마셔주시고 반격 켜주세요. 요것도 성수 마시면 되는데, 일단은 붕대는 여유가 있으니까, 역병의사 같은 경우에 중독 저항은 높거든요. 그래서 출혈 저항이 낮은데, 출혈 저항이 낮은 건 이제 붕대로 케어하면 되니까, 일단 성수는 나중에 체력 상황이 안 좋은 애한테 써주도록 좀 아껴 놓을게요. 그래서 중독만 걸겠습니다. 그래서 중독을 걸게 되면 아마 저항이 잘 될 거예요.
이거는 근데 출혈이니까 조금 아쉽네요. 아 이거는 좀 아프게 맞았네요. 이거는 하여튼 붕대 쓰면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선턴 다집니다. 이거 한 마리는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디스마스는 얘를 마무리해주고 얘는 스턴하면 됩니다. 성녀가 얘 스턴하고요. 짱보병 얘 때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체력 관리 해줘야 돼서 붕대를 다 써야 되고, 얘는 이번 턴에 성수도 마셔야겠네요. 이제 붕대가 모자란 수준입니다. 얘를 확실하게 마무리하는 게 좋아 보여요. 명중률이 이제 연거리 사격이 가장 높으니까 마무리 주시고, 얘는 풀피라 문제인데 스턴을 하고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얘는 스턴을 일단 해주시고, 너 성수 마셔라. 그리고 중독 걸어주세요. 이거 치명타로 기술이 들어가서 20% 확률로 중독이 더 잘 걸렸고요. 그리고 나서 중독이 3턴까지만 지속되는데 크리티컬로 들어가면 5턴 동안 지속이 되기 때문에 역병의사도 크리티컬이 높아진 게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맥동안 후퇴는 우리는 잘 피했고요. 아주 좋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래도 선턴을 뺏기네요. 요 같은 경우는 얘를 마무리하면 좋습니다. 벌써 터졌어? 절망이에요. 절망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제 붕괴가 첫 붕괴가 터졌는데 이제 요런 스펙 같은 게 다 깎입니다. 자, 붕괴가 되면은 견디지가 못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서. 그래서 막 이상 행동을 할 수가 있는데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펙이 깎인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고요. 얘는 속도가 엄청 깎였네요. 그래서 얘는 쉔블러보다 느립니다. 이제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반격이 한 차례 남았으니까 하나 마무리하는 겸 사용해주면 좋은데, 요 같은 경우는 때려도 안 죽지만 성녀가 얘를 때리면 되고요. 정보병은 반격 킴 대신에 얘를 스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격을 얘 켜주시고 때리면서, 이러면 크리티컬 터진 덕분에 스턴 아꼈거든요. 그러니까 짱보병은 반격 키고 성녀는 얘 스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계속 본체 딜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짱보병은 반격 킬 수 있게 얘를 스턴해주시고, 제가 쉔블러 공략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녀는 절대 힐을 하면 안됩니다. 이런 거 피 조금 깎였다고 힐하게 되면 얘네들이랑 장기전을 해야 돼서 조금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얘도 반격 펴주시고요. 이게 전략 수립이라서 좀 회피를 잘하는 게 있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후열 중독 2명 넣게 되면은 둘 다 잡을 수 있으니까 되게 효율적으로 잡을 수가 있겠네요. 요 같은 경우는 잡을 필요 없습니다. 스턴하면 되고요. 이건 본체를 때리는 게 좋아 보여요. 더블 중독 날려서 둘 다 잡고요. 그리고 얘는 스턴하면 되는데, 얘는 어차피 짱보병이 스턴할 거거든요. 짱보병이 스턴하면서 얘를 뒤로 밀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노상도가 반격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딜을 하죠 그냥. 얘 근데 죽었네. 얘 죽었잖아. 죽었습니다. 얘는 반격 맞고 죽네요. 그쵸? 우렁찬 비타 한번 써보세요. 반격이고요. 얘는 스턴하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쉽게 잡았죠. 이거는 제가 준비를 잘한 것도 있고 택틱도 완벽하기 때문에 정말로 쉽게 잡은 겁니다. 이건 그냥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도가 나와버렸네. 이거 어떡하죠? 게임 터졌는데요? 고맙습니다. 고맙고요. 지도 능력 같은 경우는 이제 정찰 확률 25%인데 그러면 거의 전투 절반은 이제 기습을 우리가 하고요. 그리고 비밀방도 매번 나오고요. 그래서 사실은 금전적으로든 전투적으로든 여유가 되게 생긴다고 하시면 돼요. 이거 어떡하죠? 이거는 게임이 너무 쉽게 풀리겠는데, 쉔블러는 저는 진짜 잘 잡는다고 자부하긴 해요. 이거는 이제 저만큼 잘 잡고 싶으시면은 제 쉔블러 공략을 보시면 그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공략을 많이 봐주세요. 고맙습니다. 먹어주시고요. 버려주세요. 버리진 말고 판매까지는 제가 해드릴 순 있어요. 열쇠로 그냥 쓰죠. 만능 열쇠가 여기에서 쓰면 가장 좋은데, 그러니까 여기에 갑오 상자가 있어서 여기서 쓰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하거든요. 그냥 삽으로 쓸까요? 그것도 좋아 보이긴 해요. 채팅창 터지네. 그러니까 이게 뭔 일이야. 무슨 일이야 이게. 채팅창 왜 이러나요.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자꾸 맛있는 게 많이 나와요? 이런 거 버리시고요. 버릴 게 없네요. 요거는 지금 상황이 너무 좋아서 사실은 다크런을 해도 될 정도긴 합니다. 하지만 다크런 하지 않을게요. 너무 잘 됐는데. 횃불 버리면 안 되죠. 저 잡아먹으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와, 아 이러면 에메랄드 버리지 말걸. 그쵸? 횃불을 버려? 다 키고 버립시다. 요거는 삽으로 깨시고. 오, 맛있고요. 요거 이제 만능 열쇠로 호로록 먹으면 정말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짠. 황수정 괜히 갖다 버렸네. 그쵸? 요게 이제 마지막 약초니까 요거까지 먹으면 되겠습니다. 짠. 루비 맛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들 사실은 졸업인가? 아니야, 선생님들 방심하지 마세요. 뭐야, 안 봐도 되겠네 하지 마시고 계속 봐주세요.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 아, 졸업은 아니에요. 졸업 아닙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나가지 말아보세요. 잠깐만요. 아직 이제 시작이야. 잠깐만요. 시리즈 아직 이제 시작했습니다. 4주차입니다. 계속 시청해주세요. 망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예요. 그리고 일단은 집에 가주세요. 맞습니다. 일단은 괜히 종결급 장신구도 먹고 지도도 먹고 돈도 많이 먹고 이게 뭐삼? 일단 정말 행복하다. 그쵸? 그리고 제가 보기엔 이번 영상 분량이 너무 길어요. 이거 설명한 것도 엄청 많고 뭐 노사강도 반경 메커니즘도 설명드렸고 중보병이랑 광대 비교한 것도 해드렸고 쉔블러도 쉽게 잡는 거 보여드렸고 그리고 속도 메커니즘으로 이제 선턴 최대한 다 하면서 이제 안 맞는 거 설명드렸고 고봉밥이다. 고봉밥. 왜 졸업인지 모르겠다. 그쵸? 졸업 아니에요. 졸업 아닙니다. 4주차 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래 이거. 남의 장사 망치려고. 기벽 한번 봐보죠. 기벽은 이제 이렇게 붕괴에 가까운 스트레스가 높아지면은 사실은 나쁜 기벽 붙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조금 얘가 나쁜 기벽에 붙었을 확률이 높은데 한번 봐보면은 모험가. 그래도 뭐 긍정 기벽이면 좋죠. 나쁜 기벽 안 붙은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디스마스는 주인공인데 기벽 하나 좋은 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열정정 조심. 좋은 기벽은 아니네요. 심령주의자. 아무튼 그래도 정말 배부르게 먹어줍니다. 고맙습니다. 짠. 왼쪽 위에 곰돌이 뭐예요? 곰돌이 누구 있나 깜짝이야. 곰돌이가 어디 있어요? 설마 이게 곰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예요? 이게 곰돌이라고요? 허허. 곰돌이처럼 귀엽게 생긴 것 같기도 해요. 약간 이렇게 건치에다가 이빨 반짝반짝 해가지고 좀 귀엽게 생기긴 하셨어요. 이렇게 또 이게 쑥스럽게 좀 많이 써달라고 하시니까 곰돌이 같이 귀엽긴 하네요. 그쵸?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면 되겠습니다. 성술 하나 더 삽시다. 이렇게 갑시다. 요거요? 이게 곰돌이라고요? 요거는 장작이에요. 장작. 스킨이라서 장작이 좀 바뀐 겁니다. 선물 보따리, 산타 할아버지 선물 보따리로 장작이 바뀐 겁니다. 아주 맛있겠죠? 그럼 들어갑시다. 곰돌이 푸 닮았어요? 진짜요?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일단 털이 좀 많으시니까. 곰돌이 푸도 이제 털 많으니까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